그러면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정식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복습으로 내신 성적 탑하기의 진행을 맡은 27기 알림이 최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 알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내신 성적 관리에 있어서 아까 그 친구처럼 성적이 뚝뚝 떨어져요 라는 등의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간단하게 한 단어라도 채팅으로 쳐주시면 제가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선행을 하고 계신다던가 학원에 다니다던가. 네, 열심히. 아, 네. 네.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뭐 저 같은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선행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와서 그냥 외우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해를 기반한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 모든 방법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복습만으로만 제 내신 성적을 관리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너무 정답이라는 게 아니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아 그냥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됐구나. 저렇게 공부해서 지금 포스텍에 입학을 해 있구나 라고만 그냥 가볍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고 주변에서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멍청하게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멍청하다라는 것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단어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저는 요령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게 정말 무식하게 공부하는 약간 FM 스타일의 공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 신문에 글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학교 신문에 남겼던 글의 제목을 Stay Foolish라고 적었을 정도로 저는 멍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곧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제 주변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매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뭔가 빠르게 공부하고 그런 스킬이나 요령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만이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공부법으로 저는 총 3년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포스텍의 최초 앞에서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단계를 나눠봤습니다. 복습의 4단계라고 나눠봤는데요. 먼저 1단계 쉬는 시간 노트를 활용한 3분 복습, 2단계 방과 후 인터넷 강의로 수업 다시 듣기, 3단계 주말 월요일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4단계 시험 2주 전 목이 터져라 외칠 시간이라고 총 4단계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4단계에 대한 각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 이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기시면 뭐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끝나고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단계 쉬는 시간 단 3분만 투자해서 노트를 활용해서 복습을 할 겁니다. 여기 제가 2가지 사진을 들고 와 봤는데요.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노트예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전교생들에게 나눠줬던 노트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의 학교 분위기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대부분은 버리고 아니면 그냥 책상 서랍에 꽝 박아 놓는 그런 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도 약간 따로 그냥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써가면서까지 노트를 나눠주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노트를 100번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 이 노트의 내부 모습인데요. 아마 카메라에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교시부터 7교시까지의 칸이 일일이 나눠져 있고 이 사진에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동아리 활동이나
뭐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그런 비교과 활동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란들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노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의 구성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 노트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노트의 종류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그 수업 시간이 끝나고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노트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노트가 아니라 수첩이나 뭐 A4용지 한 장이어도 좋고요. 저는 이 노트를 학교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무래도 흔히 많이들 들어본 그런 진부한 방법 중에 불과하겠죠. 그렇지만 전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노트 정리를 하듯이 꼼꼼하게 예쁘게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노는 시간인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 교과서를 한 번 더 열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본다는 것에 의의를 두자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앞서서 멍청한 공부법 그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FM대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부법이 노트 정리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 노트 정리를 한 번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쁜 글씨체로 아기자기한 색볼펜들을 써가면서 노트 정리를 하는 성격이 못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인드맵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다룬 그래프나 그림을 따라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활동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 수업 시간이 끝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그런 쉬는 시간에 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게 뭔가 자신의 쉬는 시간을 뺏기는 느낌이다. 아, 나 이거 하느라고 매점 못 갔다 왔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게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정리를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는 이렇게 간단해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단계는 방과 후에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다시 듣는 거예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이나 뭐 독서실, 도서관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곳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강의입니다. 이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교 수업 시간에 개념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영상이나 아니면 응용 심화 영상을 볼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념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당일날 학교에서 배운 부분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들은 거죠. 정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배운 것만 다 보고 자자가 제 목표였습니다. 그날 배운 게 영상 반 개 분량이든 영상 두세 개 분량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끝내고 자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학기 때 한국사 시험을 한번 보고 2학기 때 한국사를 더 잘해보겠다라고 괜히 마음을 먹으면서 그 여름방학 3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듣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30강짜리 인터넷 강의를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뭔가 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목표 때문에 저는 그거를 부끄럽지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유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너무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뭘 하든 간에 공부를 할 때는 뭔가 부담감을 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별거 없이 1, 2단계가 끝이 났죠. 그래서 1단계는 뭐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거, 2단계는 방과 후에 인터넷 강의 영상 보면서 그날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1, 2단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있죠. 바로 스케줄이 부담스러워서 스스로가 질리고 지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마라토너라고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코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대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3년 동안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지쳐본 적이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겠죠. 저도 중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중간에 슬럼프가 오기도 했고 번아웃이 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이런 것들이 이겨내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지금 이 알뜰방에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런 슬럼프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좀 즐길 수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꾸준히 천천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슬럼프가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왔다 지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잘 이겨냈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직 슬럼프를 겪지 않은 친구들에게 조금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단계까지 끝내면 벌써 학교 수업에서 한 번 수업 들었고 쉬는 시간에 또 공부했고 방과 후에 같은 내용을 또 공부했으니까 벌써 하루에 같은 내용을 3번이나 공부한 셈이 되는 거죠. 앞서서 비효율적인 공부를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생각해보면 하루에 같은 내용 3번이나 공부하는 거니까 별로 비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이렇게까지 하고 이번에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주말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예요. 월요일이 되기 전 한 번 더 복습을 할 겁니다. 이 주말에 공부하는 거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 이제 교과서 보는 거 질렸다. 그러면은 그 주에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월요일이 되기 전 주말에 다시 한 번 더 그 주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단계예요, 3단계는. 근데 1, 2단계 같은 경우는 뭔가 오늘 안에 끝내야 돼, 지금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3단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면 끝내면 돼라는 마음이 갖춰지면서 뭔가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을 미루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양이 저에게 떠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루기 쉬운 단계인 만큼 그 주에 배운 것은 그 주 안에 무조건 끝내놓자라는 목표를 상기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 공부하는 방법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딱 틀이 잡혀 있는 공부를 한 것 같죠. 제가 원래는 이 정도까지 그렇게 체계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저는 뭔가 모의고사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100% 수시만 준비한 학생으로서 계속 수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정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매일매일 어떤 인강 선생님의 어떤 영상을 듣고 어떤 문제집에 몇 번까지 풀겠다 이런 스케줄표가 쫙 짜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분명 같은 목표를 두고 있는데 괜히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처럼 물론 정시를 공부하진 않지만 수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제 자신을 더 철저하게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 그런 고지식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니까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지겨워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저는 중간중간 굉장히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벌써 3단계가 끝이 났고요, 여러분. 이제 4단계로 갑니다. 시험 2주 전 목이 터져라 외칠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제는 말 그대로 눈으로 읽지 않고 속으로 공부하지 않고 정말 입 밖으로 내뱉어 볼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4단계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4단계에서 중요한 2가지를 뽑아 봤는데요. 바로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거랑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밑줄을 긋지 않고 그 교과서 긴 줄글을 읽게 되면 눈이 뭔가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줄글을 따라가기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무리 교과서를 읽어도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그으면 뭔가 눈이 내용만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교과서를 읽을 때도 계속해서 밑줄을 긋는 학생이었는데요. 실제로 제 교과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정말 연필 자국들이 빼곡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 인강 선생님
영상도 듣고 학교 선생님 영상도 듣고 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필기가 있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색깔펜으로 필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시커먼 연필 자국에 가려지는 게 굉장히 싫고 뭔가 더러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공부 방법을 따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교과서를 학교 수업, 쉬는 시간, 방과 후 주말 이렇게 총 4번이나 공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기의 대부분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로 그걸 가린다고 하는데 전혀 그거를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그런 공부한 흔적이 사라지고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필을 밑줄을 긋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떤 삶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장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소리가 없고 굉장히 정숙된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정숙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저는 물론 그런 장소에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런 장소를 벗어나서 시끄러운 장소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말해도 되는 장소에서 최대한 크고 또박또박하게 교과서를 읽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물론 교과서를 계속해서 저는 반복해서 읽는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읽어도 되죠. 눈으로 읽어도 되지만 눈으로 읽으면 그것은 정말 단순한 기억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교과서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서 건물 뺑뺑 돌면서 산책하면서 계속해서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 걸어 다니고 그런 말하는 행위 자체가 저의 하나의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과서를 읽는 게 제 하나의 경험이 되다 보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오래 남게 되니까 저는 이 4단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시험 기간에 보면 애들이 맨날 저를 찾았거든요. 어디 갔지? 이러면서 맨날 그 옆에 없고 건물 밖에 나가 있었던 학생이었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풍선에 써놓은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시험 기간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프고 연필을 많이 잡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손목이 아프겠죠.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만 저는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아니면 계속 크게 크게 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이렇게 목소리가 쉴 때까지 교과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있던 1, 2, 3단계 쉬는 시간 방과 후 주말이 자신의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뭔가 1, 2, 3단계를 하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 4단계라도 정말 한 번만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밑줄 그으면서 읽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4단계를 조금 더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필로 밑줄 긋는 거랑 소리 내어서 읽는 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복습의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단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학교 내신 공부는 교과서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가 답이에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이런 말을 하니까 뭔가 수능 만점자가 저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볼 것 같다고 알톡 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일 키포인트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만을 가지고 정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멍청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멍청하게 공부를 하는 것도 3년이 쌓이고 나니까 끝없이 다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읽었어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해서 다시 교과서를 읽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3년이 쌓이고 나니까 굉장히 성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런 알톡이 뭔가 선행을 하지 못해서 걱정이라거나 선행을 해야 할까? 지금 고3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3 때 배우는 것들을 한번 싹 훑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라고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알톡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선행도 하고 복습도 하면 좋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알독 강연의 마무리고요. 이제부터는
Q&A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